아빠까바르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한인포스트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2025년 8월 22일자로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서 발표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최신 인도네시아 입국 절차 변경 사항 이걸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방문 계획 있으신 시청자분들께는 정말 놓치면 안 될 그런 필수 정보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기존에 복잡했던 그런 서류 대출 방식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발리 여행객들을 위한 새로운 규정도 생겼어요. 이런 변화들을 미리 숙지하지 않으시면 자칫 입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핵심 내용, 또 주의사항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순조로운 인도네시아 입국 준비, 그걸 돕는 게 저희 목표죠. 네, 맞아요. 듣기만 해도 중요한 내용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 도착카드 제출 방식, 이거부터 알아볼까요? 예전에는 그 비행기에서 종이로 막 세관 신고서 쓰고 그랬잖아요.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건가요? 네네,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게 입국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8일부터 새로운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우선은 자카르타의 수카르노 하타 공항, 그리고 발리의 응우라라이 공항, 또 수라바야 주안다 공항 이렇게 세 군데 먼저 적용이 됐어요.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 따로따로 써야 했던 거 있잖아요. 세관 신고, 검역 확인, 보건 정보 이걸 그냥 하나로 통합했어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래서 미리 제출할 수 있게 된 거죠. 오, 온라인으로 한 번에 통합해서 미리 한다고요? 잘만 돌아간다면 진짜 편리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 웹사이트 주소는 뭐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입국 예정일 기준으로요. 3일 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 주소는 https://allindonesia.immigration.go.iod인데요. allindonesia.immigrasi.go.iod. 네네. 거기 접속하셔서 안내에 따라 쭉 진행하시면 돼요. 크게 보면 개인 인적 정보 넣고 이용하시는 비행기나 배 정보 같은 여행 정보 넣고 그리고 세관, 검역, 보건 관련 질문들 거기에 답하는 순서입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제출하면 개인별로 QR코드가 딱 발급돼요. QR코드요? 네.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잘 저장해 두시거나 혹시 모르니 인쇄해서 갖고 계시다가 입국 심사 끝나고 공항 밖으로 나갈 때 직원에게 딱 보여주시면 끝입니다. 종이 서류 쓰는 번거로움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3일 전부터 할 수 있으니까 시간 여유는 좀 있네요. 근데 만약에 깜빡 잊고 못했다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처럼 인터넷 사용이 좀 어려운 분들은 공항 도착해서는 방법이 없나요? 도착해서 공항에 마련된 시스템으로 입력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현실적으로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공항 와이파이가 좀 불안정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막 접속하는 사람 많으면 시스템 느려지고 그럼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자칫하면 비행기 내려서 입국 절차 받는 데만 한참 시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발 전에 한국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QR코드까지 받아두시는 편이 훨씬 마음 편하고 시간 아끼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네, 뭔가요? 이 온라인 도착카드 제출하는 거랑 도착 비자, VA라고 하죠. 그거 신청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별개 절차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온라인 카드 신고 마쳤다고 해서 비자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점은 확실히 구분해야겠네요. 온라인 도착카드 제출이랑 도착 비자 신청은 별개다.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도착 비자, VOA, 비자 온 어라이벌, 이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것도 바뀐 점 있나요? 기본적인 발급 조건부터 좀 알려주시죠. 도착 비자 발급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역시 여권 유효 기간입니다. 반드시 입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돼요. 6개월 이상? 네, 이게 6개월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발급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계획 세우실 때 제일 먼저 여권 유효 기간부터 확인하시는 습관, 이게 필요해요. 다행인 점은 예전에는 긴급 여권 가지신 분들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긴급 여권 소지자도 도착 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게 변경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이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비용하고 체류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도착 비자를 받으시면요. 기본적으로 30일 동안 인도네시아에 체류하실 수 있어요. 30일? 네. 근데 만약에 더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 현지 이민국 사무소 가셔서 1회에 한해서 30일을 추가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거죠. 아, 연장하면 최대 60일. 네. 도착 비자 발급 수수료는 50만 루피아, IDR 500천입니다. 50만 루피아. 미화로는 뭐 환율 따라 좀 다르지만 대략 한 35달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수수료는 공항 안에 있는 비자 발급 창구에서 현금으로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루피아나 아니면 미달러 현금. 아, 현금으로요? 카드 안 되고요? 아직 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현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 준비. 이것도 진짜 중요한 팁이네요. 근데 도착 비자 관련해서 제가 볼 때 가장 헷갈리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이랑 할 수 없는 활동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 이거 같아요. 어떤 활동들이 허용되는 건가요?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도착 비자는 말 그대로 관광 같은 단기 방문 목적에 주로 쓰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활동을 보면 뭐 일반적인 관광, 친척이나 친구 방문, 그리고 내가 머무는 호텔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미팅 정도. 또 인도네시아를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에도 쓸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비영리적이고 단기적인 방문 활동에 국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것만은 진짜 절대 안 된다 하는 금지된 활동은 뭔가요? 이걸 모르고 했다가 큰일 할 수도 있겠어요. 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착 비자로는요, 인도네시아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버는 활동, 그러니까 뭐 급여를 받거나 수입을 얻는 활동, 즉 취업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취업 활동은 절대 안 된다. 네, 예를 들어 뭐 전시회 같은 데 가서 자기 회사 부스 지키면서 제품 설명하고 홍보하는 활동도 안 되고요. 대중 앞에서 공연하는 거, 상업적 목적의 영상 촬영, 그리고 공식 단체를 통한 봉사 활동 같은 것도 도착 비자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광객은 유치하고 싶지만 불법 취업 같은 건 막으려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만약에 시청자분의 방문 목적이 이런 금지 활동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한국에서 미리 방문 목적에 맞는 정식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규정 위반하면 벌금은 물론이고요. 심하면 강제 추방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공항에서 현금 내고 줄 서는 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전자도착 비자 EVOA라고 있어요. 이걸 미리 https evisa.immigration.go.idl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고 결제까지 마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확인.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네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규정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싱가포르랑 가까운 바탐 지역, 거기는 도착 비자 관련해서 좀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탐은 그 지리적 특성상 싱가포르 같은 데서 짧게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많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도착 비자 옵션을 하나 더 주고 있어요. 기존에 30일 체류 가능한 도착 비자, 이게 수수료가 아까 말씀드린 35달러 또는 50만 루피에 이하잖아요. 네, 30일에 35달러. 네, 그거 말고 7일짜리 단기 도착 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7일 비자는 수수료가 미화로 18달러 정도예요. 더 저렴하죠. 오, 18달러. 훨씬 싸네요. 네, 그래서 정말 짧게 바탐만 둘러볼 계획이다. 이러면 이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죠. 7일 비자 확실히 저렴하긴 한데 혹시 뭐 가격이 싼 만큼 제약사항 같은 건 없나요? 아주 중요한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만약에 7일짜리 단기 도착 비자를 받고 바탐으로 입국하셨다면요. 인도네시아를 떠날 때도 반드시 바탐에 있는 항구나 공항을 통해서만 출국해야 합니다. 바탐으로 들어가면 바탐으로만 나와야 한다? 7일 비자의 경우요. 네. 예를 들어서 바탐에서 며칠 놀다가 자카르타로 국내선 타고 이동해서 자카르타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거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와, 반면에 30일짜리 도착 비자를 받으셨다면 입국은 바탐으로 했더라도 나중에 자카르타든 발리든 다른 지역 공항 통해서 출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와, 그건 진짜 큰 차이네요.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시청자분이 수요일에 제주항공 타고 바탐에 도착하셨어요. 비용 아끼려고 18달러짜리 7일 도착 비자를 받으셨다고 쳐보죠. 네. 그러면 입국일인 수요일부터 계산해서 정확히 7일째 되는 날,
즉 다음 주 화요일 자정까지는 무조건 바탐을 통해서 출국하셔야 해요. 만약 하루 늦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출국하려고 한다. 그럼 체류 기간을 하루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 출국 심사대에서 1일당 무려 100만 루피아. 100만 루피아요? 하루에? 네, IDR 1,000만 원의 벌금을 현금으로 내야만 출국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 정말 철저히 해야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막을 수 있어요. 저렴한 만큼 조건이 까다로운 거죠. 세상에. 하루에 100만 루피아 벌금이라니. 와, 7일 비자 선택하실 분들은 출입국 경로랑 체류 기간 계산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 중 하나죠. 발리 소식입니다. 발리 방문객들에게는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의무 사항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바로 발리 관광세.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4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인데요. 발리 섬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은 1인당 15만 루피아, IDR 15만 천, 미화로는 약 $10 정도 되는 관광세를 내야 합니다. 15만 루피아, 약 $10. 네. 이 돈은 발리의 독특한 문화유산 보존하고 자연 환경 관리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발리 주정부는 밝히고 있어요. 일종의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1회 입국, 싱글 엔트리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아, 한 번 들어갈 때마다요. 네. 발리에 들어갈 때마다 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리 여행 중에 잠시 옆 섬인 롬복이나 길리섬에 다녀왔어요. 그러다 다시 발리로 돌아온다? 그럼 그때 또 15만 루피아를 내야 합니다. 아, 발리 들어갈 때마다 내야 하는 거군요. 1회 입국 기준 15만 루피아. 이 세금은 그럼 어떻게 내야 하나요? 공항에서 내는 건가요? 발리 주정부가 권장하는 방식은 입국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러브발리라는 이름의 공식 웹사이트가 있어요. https://lovebali.ballyprov.go.id 아니면 관련 모바일 앱도 있고요. 러브발리. 네, 여기를 통해서 신용카드 같은 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하면 이메일 같은 걸로 QR코드가 포함된 납부 증명서를 받게 되거든요. 이걸 잘 저장해뒀다가 발리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했을 때 보여주면 돼요. 물론 공항 도착해서 현장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아무래도 줄 서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편리하죠. 모든 외국인 관광객이 다 내야 하나요? 혹시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면제의 대상이 있습니다. 외교관 비자나 관용 비자 소지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장기 체류 허가증이죠. 키타스 또는 키탑 소지자는 면제됩니다. 그 외에도 비자 종류에 따라서 면제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가족 방문 비자, 유학 비자, 은퇴 관련 비자, 여기 골든 비자도 포함되고요. 특정 비즈니스 목적 비자, 특정 상용 비자 코드 소지자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 꽤 있네요. 그럼 이런 면제 대상자들은 그냥 공항에서 여권이랑 해당 비자만 보여주면 알아서 면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게 또 뭔가 함정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 시청자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면제 대상이라고 해서 절차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아, 또 나뉘어요? 네.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외교관용 비자, 키타스, 키탑 소지자, 가족 방문 비자, 유학 비자 소지자, 이분들은 비교적 간단해요. 발리 도착 시 공항에서 여권이랑 해당 비자 또는 체류증 제시하면 직원이 확인하고 바로 면제 처리해줍니다. 사전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냥 보여주면 되는군요. 네. 하지만 두 번째 그룹, 즉 골든 비자, 은퇴 비자, 특정 비즈니스 비자, 특정 상용 비자 소지자, 이분들은 절차가 다릅니다. 이분들은 면제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발리 도착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5일 전까지 5일 전. 네, 5일 전까지 러브발리 시스템, 아까 그 웹사이트 https://lovebali.ballyprov.go.id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면 해당 비자 사본 같은 거요. 이걸 업로드해서 사전 등록을 하고 시스템상에서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사전 등록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고요? 네, 이 사전 등록 및 승인 절차를 미리 거치지 않으면 공항 도착했을 때 해당 비자를 갖고 있더라도 면제를 못 받고 15만 루피아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니까 해당 비자 소지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최소 5일 전 러브발리 시스템 사전 등록 필수,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와, 면제 절차가 이렇게 다르군요. 특히 골든 비자, 비즈니스 비자, 상용 비자 가지신 분들은 최소 5일 전 러브발리 사전 등록. 아,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자, 오늘 정말 새로운 정보들이 많았는데요.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인도네시아 입국 준비하실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논의된 핵심 사항들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발리, 응우라라이, 수라바야, 주안다 공항으로 입국하신다면 입국 3일 전부터 https://allindonesia.immigration.go.id 여기서 온라인 도착 카드, 그러니까 세관, 검역, 보건, 통합 신고죠. 이걸 미리 작성하고 QR코드를 꼭 준비하세요. 공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 절약됩니다. 네, 온라인 도착카드 QR코드 준비. 둘째, 도착 비자 관련입니다. 필요 여부 확인하시고 여권 유효 기간 6개월 이상은 필수. 수수료 50만 루피아는 현금, 루피아나 미 달러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관광, 친지 방문, 호텔 내 미팅 외의 활동, 그러니까 취업, 공연, 전시회 지원 이런 건 절대 불가. 목적에 맞는 비자를 꼭 미리 받아야 합니다. EVA 사전 신청도 가능하고요. 네, VOA 조건 확인 및 활동 제한 유의, 현금 준비. 셋째, 바탐 특별 규정입니다. 7일 비자는 18달러로 저렴하지만 반드시 바탐 통해서만 출입국해야 하고 체류 기간, 입국일 포함 7일, 이거 엄수해야 합니다. 하루 넘기면 100만 루피아 벌금, 30일 비자는 35달러고 출입국 제한은 없습니다. 네, 바탐 7일 비자, 출입국 및 기간 주의. 넷째, 발리 관광세입니다. 1인당 15만 루피아, 약 10달러고요. 1회 입국 기준입니다. https://loveballi.ballyprov.go.kr 여기서 사전 납부가 편리해요. 그리고 면제 대상자 중 특히 골든 비자, 비즈니스 비자, 상용 비자 소지자는 도착 5일 전까지 러브발리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승인받는 거 필수.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네, 발리 관광스 15만 루피아, 사전 납부 권장, 특정 비자 면제 시 5일 전 등록 필수. 와,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이 4가지 포인트만 잘 기억해도 입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겠네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뭔가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모든 정보는 2025년 8월 22일을 기준으로 한 최신 정보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출입국 관련 규정은 아시다시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가능성이 늘 있거든요.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실제 출국 날짜가 임박했을 때 반드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인도네시아 이민청, 이미그라시라고 하죠. 그 공식 웹사이트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 네, 그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의 첫걸음입니다. 네, 최신 정보 직접 확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 오늘 우리가 온라인 도착 카드, 전자비자, 관광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 이런 인도네시아 입국 절차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런 변화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 시청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디지털 시스템의 확대가 단순히 입국 수속 시간 단축 같은 편의성 증진, 이걸 넘어서요. 앞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경험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강화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감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런 디지털화가 가져올 여행의 미래, 그리고 그 빛과 그림자, 명암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인포스트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